정희로 배우님께서는 극중 주도적이고 냉철한 성격으로 모든 부분에서 능력자로 인정받는 이지혁 역을 맡았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생 최저점을 찍고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정희로 배우님께서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뭔가 그 이지혁의 그런 강렬한 좀 자신감 느끼는 당당한 포즈도 아울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귀엽게 또 하트까지. 네, 정희로 배우님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면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인선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핑크색 T자에 서주시면 되겠는데요. 정인선 배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꿈꾸고 사랑 앞에서는 후회 없이 직진하는 지은호 역을 맡았습니다. 네, 왼쪽 먼저 봐주시고, 네, 그리고 이어서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잊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극에서는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뭔가 좀 그런 걸 연상시킬 수 있는 좀 재미난 포즈도 아울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매력적이고 이런 또 사랑스러운 미소를 또 우리 포토타임을 통해 선사해주고 있는 정인선 배우님입니다. 네, 정인선 배우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면 또 호명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윤현민 배우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외모, 성격, 능력 그야말로 모든 게 육각형인 재벌 3세 박성재 역이고요. 또 상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윤현민 배우님도 먼저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소개해드렸던 우리 또 이지혁과 극중 이지혁과 또 삼각관계 로맨스를 또 펼친다고 합니다. 네,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 마지막은 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 좀 다양한 좀 매력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좀 포즈를 한번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배우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좀 뭔가 좀 강렬한 눈빛도 한번 좀 이 카메라에 좀 보여주시면 네, 너무 좋아요. 예. 그야말로 육각형 사진 포즈까지 보여줬던 우리 윤현민 배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면 또 고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벌써부터 케미가 기대되는 두 분인데요. 예, 두 사람이 각자의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지 또 어떻게 마음을 확인할지 궁금해집니다. 뭔가 좀 케미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좀 포즈를 부탁드릴게요. 왼쪽부터. 왼쪽, 잠시만요. 왼쪽.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는 그 포즈가 너무 좋아서 조금만 더 찍어주시고, 배우님들 이번에는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오른쪽을 보고 또 다른 포즈를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잠시만 무대 위에 대기해 주시고요. 윤현민 배우님 잠시만 또 올라와 주셔서 3인 컷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세 분은 극 중에서 삼각관계입니다. 뭔가 좀 묘한 그런 긴장감이랄지 좀 그런 것들이 좀 엿보일 수 있게 좀 포즈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눈빛. 자, 일단 먼저 왼쪽부터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관계의 로맨스, 묘한 긴장감이 뭔가 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세 분의 표정을 통해 가운데 쪽 바라봐 주시고, 네, 이번에는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배우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면 다시 한번 이따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징 스타 분들을 무대 위에 모셔서 먼저 배우님들 왼쪽부터 또 줄도 잘 맞춰서 주시고 아주 간격도 타이트하게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가늠할 수 있었어요. 네,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배우님들? 왼쪽부터 촬영 진행할게요. 너무 좀 약간 단정하신 것 같아서 좀 더 친한 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트 우리 가운데 쪽 바라봐 주시고 가운데 예, 가운데 조금만 더 진행할게요. 예. 이번에는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 조금 다른 포즈도 한번 요청드려도 될까요? 뭐 다 같이 좀 이렇게 뭐 하트라든지 좀 볼 하트라든지 아니면 파이팅이라든지 네. 예, 파이팅과 하트가 좀 섞여 있는데 예, 일단은 오른쪽 보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으로 바꿨어요. 아주 파이팅이 넘칩니다. 오른쪽 좀 바라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이제는 김영석 감독님 무대 위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과 함께 다 같이 또 한 번의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연출을 맡아주신 우리 김형석 감독님과 화려한 날들의 우리 또 배우분들이 함께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감독님도 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안방으로 오실 수 있도록 파이팅 넘치는 포즈 부탁드리겠는데요. 먼저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를 바라봐 주시고 조금 부드러운 미소 혹은 좀 예, 파이팅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을 보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포토타임 마치겠습니다. 잠시 또 이제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면 차차 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님들과 감각적인 우리 연출에 또 감독님 조합만으로도 기대감이 솟구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착석하신 순서대로요. 우리 김형석 감독님부터 우리 여기 계신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과 간단한 또 이런 소개 그리고 또 기대 포인트 같은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김형석입니다. 예,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프로는 뭐 매력 포인트를 생각해 봤는데 그 시청자들을 잡기 위해서 요즘 수많은 변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프로는 진심 어린 정통극으로서 정통 그 따뜻함, 눈물, 애틋함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희로 배우님도 인사 말씀과 또 간단한 배역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려한 날들에서 이재영 역을 맡은 정희로입니다. 오늘 정말 귀하신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맡은 이지혁이라는 인물은 일과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이고 냉철하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또 흔들리는 현실적인 모습을 담은 캐릭터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와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인선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화려한 날들에서 지은호 역할을 맡은 정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카페 매니저 겸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역할이고요. 꿈과 사랑에 있어서 직진할 줄 아는 여자. 그래서 당차고 발랄하고 털털하고 그런 멋진 캐릭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해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현민 배우님. 안녕하세요. 화려한 날들에서 박성재 역할을 맡은 윤현민입니다. 성재란 인물은 화려한 부잣집 아들일 것 같지만 굉장히 억눌려왔던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외로운 남자라고 생각해요. 많은 부분들을 연기로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호진 배우님. 숨겨놨네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철 역할을 맡은 천호진입니다. 글쎄 예전까지는 딸과 아버지의 얘기를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들하고 아버지의 얘기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장남하고 아버지 관계가 참 묘한데 그걸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태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고성희 역할의 배우 이태란입니다. 고성희는요 굉장히 밝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우아한 여자지만 굉장히 비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11년 만에 지금 KBS 주말극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많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KBS 귀환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신수현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온 막내딸 수빈 역할을 맡은 신수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고 강력하게. 네, 이어서 손상현 배우님. 안녕하세요. 결혼이 무척 하고 싶었던 이지환 역할을 맡은 손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환이는 되게 순수하고 열정적이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청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정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박영라 역할을 맡은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대생이고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또 온실속 화초처럼 자란 친구이지만 엄마의 억압과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림자 같은 청춘을 보낸 친구인데요.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을 만나서 또 어떻게 성장할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먼저 감독님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그 화려한 날들을 좀 연출을 맡게 된, 좀 오랜만에 연출을 맡게 된 좀 계기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 촬영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이제 감독으로서 좀 매혹적이었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필이 되기를 바라는지 이런 점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소영경 작가님을 제가 워낙 존경하고 있고 믿고 있고 또 대본이 나왔을 때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소 작가님의 그 섬세한 대본을 얼마만큼 진짜처럼 잘 녹여낼 수 있는가 매번 연구하는 자세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을 텐데요. 손을 들어서 질문이 있음을 표해 주시면 저희 그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간략한 소개와 함께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디스패치 유한을 기자입니다. 저 정희루 씨한테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데뷔 후에 첫 주말 드라마에 도전하셨는데 이게 전작이었던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가 시청률 20%를 넘기면서 종영했어요. 이게 후속작 주연 역할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실제 정희루 씨하고 지역 캐릭터의 싱크로율은 몇 %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작 독수리 오영재가 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높은 시청률을 받게 돼서 오히려 부담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저희가 바톤을 잘 이어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도 16년 만에 KBS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있었고 또 3년 만에 복귀이기 때문에 연기에 대한 굉장히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영경 작가님과 49일이라는 작품으로 또 연을 맺었는데 또 좋은 작품을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정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정말 사활을 걸고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초반에 이제 감독님과 미팅을 갖고 감독님이 생각하셨던 이제 이 지역 또 작가님이 생각하셨던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와 또 대본 분석과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싱크로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지역이가 돼서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또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를 저쪽에다 한번. 네, 저는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라고 합니다. 질문을 김영석 감독님과 천호진 배우님한테 드릴게요. 이 소영경 작가님의 페르소나는 천호진 배우님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KBS에서 무려 내 딸 서영이하고 황금빛 내 인생이 두 개의 주말 드라마 대박을 가진 작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천호진 배우님이 또 거기다 둘 다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천호진 배우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소영경 작가님 작품을 제가 볼 때 그냥 무조건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감이 대단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결코 저도 소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소 작가는요. 독수리 오영재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거기도 보면 이런 걸 느꼈어요. 요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이 관계와 젊은 애들끼리의 관계, 멜로를 포함해서 이 구도를 양쪽을 이렇게 세게 가져가기가 어려운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이게. 그냥 독수리 영재는 재미있는 아기자기한 여러 개의 군이 존재한다면 여기는 하나를 가지고 그냥 뽀글뽀글하게 끝까지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굉장히 대리만족을 주더라,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그래서 내 딸 서영이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화려한 날도 어떤 스타일로 조금 갈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감독님은요. 감독님은 소 작가님 전작인 황금빛 내 인생 PD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젊은 두 여성의 멜로와 아버지의 어떤 서사가 이렇게 두 개 공존하는 거 보고는 참 재밌게 봤는데 약간 지금 여기 기획의도를 보면요. 소 작가님이 왜 가족인가? 가족 탐구극인데 기존의 가족극들 중에 조금 새로움을 반영하는 드라마들이 혈연 구조를 벗어난 가족을 그러니까 꼭 피로 연결돼야 가족은 아니다. 이런 드라마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가족끼리의 아픔을 어떻게 서로 소화 흡수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의도로 봤는데 좀 이렇게 이걸 통해서 가족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좀 방점에 찍히게 되는지 그걸 감독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 먼저 천호진 배우님부터. 네. 아주 디테일한 질문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글쎄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소영경 작가님하고 참 우연히 만났습니다. 굉장히 우연히 만났는데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저도 댓글이나 이런 걸 잘 보지는 않는데 황금빛 내 인생이 끝난 다음에 어느 분 한 분의 댓글이 제일 기억이 남는 게 제 자랑은 아닙니다. 소영경 작가의 프로 정신과 천호진이라는 배우가 여지껏 걸어온 길이 만나서 그렇던가 하여간 시너지를 내서 좋은 결과를 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고맙습니다 하는 댓글을 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직업인이라고 그러면 프로인데 프로는 아마추어하고 다른 거거든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옛말에 남의 돈 거저먹는 거 아니다. 그렇듯이 소 작가님이 그만큼 집요하게
한 줄기를 파 나가시는 그 관통하는 힘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좋고요. 드라마를 끝까지 관통하는 그 힘이 없으면은, 그래서 연속극은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진짜. 진짜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뭐 다른 미니 시리즈고 다른 작품도 쓰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고 노력을 하시지만은 이 연속극만큼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 소영경 작가님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아까 그 가족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지껏은 딸하고 아버지의 얘기였습니다. 딸하고 아버지의 관계하고 아들하고 아버지, 특히 장남하고 아버지의 관계는, 저도 장남인데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했는데도 참 묘한 게 있습니다. 딸하고 아버지의 관계는 그냥 애정, 애틋 이런 것만 있으면 가능한데, 장남은 너무나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게 반대가 생기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거를 한번 소영경 작가님하고 얘기할 때 표현을 해보자. 이 세상 모든 장남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저도 장남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게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만요. 뭐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김영숙 감독님도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기획안이 나오고 생각하시는 작품 얘기하셨을 때 소 작가님께서 저한테 또 천호진 선배님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천호진 소현경의 조합이 갖는 아버지는 정말 색깔이 다르다. 뭐 훌륭한 아버지 연기자 존경스러운 분들 많이 계시지만 분명 다른 분이 표현해내실 수 없는 그런 색깔을 지닌다. 그렇게 생각했고 황급빛에서도 제가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뭐 저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소영경 작가님의 아버지 3부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에서. 그리고 이게 그 전작들하고 어떤 차별성을 지니느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저는 뭐 지금 기획안에 적혀 있는 88만 원 세대와 마처 세대의 어떤 그 갈등, 그게 작가님하고 저하고 기획안 얘기할 때도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그냥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거를 그냥 드라마의 소재로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많은 과정에서 토론이 있었고, 또 이 작품 속에서 그런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서로 너무 모르니까 그게 너무 혐오로 번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서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논쟁적으로 토론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옳으냐 아들이 옳으냐, 아버지도 이해되고 아들도 이해된다.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작품을 할 수 있다면 소영경 작가님의 아버지 3부작으로서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확신하고 있어요. 뭐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예. 안녕하세요. 저 IMBC 이호영이고요. 감독님하고 정인선 씨 각각 하나씩 여쭐게요. 먼저 감독님께서는 지금 뚜껑 열기 전부터 사실 시청률 부담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숫자로 한번 정확히 목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선 씨께서는 이게 표면적인 설명만 지금까지 들으면은 사실 전형적인 좀 캔디 스타일 여주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 느끼는 시청자들도 분명히 있고요. 반대로 주말극에서는 오히려 좀 더 잘 어울린다는 평도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좀 이 대목을 연기하시면서 타파하려고 하셨는지 반대로 전공법 택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수치로 한번 목표. 제가 가졌던 시청률 기록 깨는 게 목표긴 한데요. 근데 뭐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욕심이 없다면은 거짓말이고요. 재미있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뭐 충분히 재미있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고요. 30%? 오. 예, 뭐 나중에 빈말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뭐 시청자들이 좋아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좋은 드라마다. 이게 다 보고 나서 물론 아쉬운 점들 뭐 황금빛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충분히 좋은 드라마다. 충분히 가치 있는 드라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30%를 달성했을 때 뭐 공약도 한번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달성 공약.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선 씨 그 답변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은호라는 캐릭터가 정말 표면으로 보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형적인 캔디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는 분들이 첫방을 하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캔디라는 캐릭터 속에서 너무 전형적인 표현은 많이 걱정하면서 감독님들과 많이 상의를 하면서 찍고 있고요. 그리고 캔디라는 캐릭터를 제 삶에서 정인선이라는 친구가 제대로 정말 잘 수행해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지은호라는 캐릭터를 제가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다시 없을 전형적인 것을 뛰어넘는 클래식한 캔디를 잘 해나가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태란 배우님께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이제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KBS를 이제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돌아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가장 좀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일지 그리고 또 그런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애쓰셨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지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성이 캐릭터가 굉장히 너무 따뜻하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따뜻하고 상냥하고 너무 매력적인 여성이지만 너무나 비밀이 많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까지 거짓과 진실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더 재미있을 텐데 말씀을 드리면 왠지 좀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고요. 근데 고성희 캐릭터는 굉장히 상대방에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매력 있게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상대방을 마음만 먹으면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인간적인 저 이태라는 성이랑은 너무나 다른 다른 사람이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그래서 뭐 책도 관련 이 성이랑 비슷한 책도 좀 읽어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고성이를 연인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성이도 알고 보면 굉장히 아픈 또 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이해하고 보려고 애쓰고 있고 또 쉽지 않은 역할이지만 이제 워낙 작가님을 믿고 써주시는 대로 대본대로 잘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 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뭐 아직은 조금 덜 생각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우리 윤현민 배우님께 조금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예고편에서 저희가 뭐 잠깐 엿볼 수 있었는데 사실 이제 뭐 삼각관계이기도 하고 좀 다른 배우분들과의 또 이런 케미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본인으로만 놓고 보자면 그냥 육각형 황금 밸런스의 캐릭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좀 케미적인 부분에서 신경 썼던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좀 이런 소위 말하는 완벽한 남자를 연기하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썼는지
네, 또 준비하면서 좀 다른 에피소드 있었는지 한번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루를 처음 만났는데 아무래도 둘은 정말 절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촬영부터 어색함이란 절대 있어서는 안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촬영 전에 굉장히 많은 이루와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다행스럽게 첫날 찍었던 첫 씬이 이제 감독님께서 둘이 진짜 친구 같다고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고요. 제가 맡은 성재라는 인물이 뭔가 가진 스펙과 이런 과정 환경들이 굉장히 완벽할 것 같긴 하지만 그 이면엔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이면에 또 뒤에서 가진 또 외로움이 굉장히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뻔한 재벌 아들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시점이 되면 과감하게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그 캐릭터에 좀 매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서 저기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장호영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정희로 배우랑 천호진 배우 그리고 손상현 배우, 신수연 배우, 박정현 배우께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정희로 배우와 천호진 배우께 질문 드리면은 천호진 배우께서는 이제 딸과 아버지 관계 많이 연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들과의 관계잖아요. 두 분의 좀 호흡은 어떠셨고 그 사이에서 뭐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손상현 배우, 신수연 배우, 박정현 배우께서는 이번에 KBS 주말 드라마가 막내 라인이 많이 화제가 되고 스타가 되는 좀 등용문이라고 하는데 좀 캐릭터 어떻게 준비하셨고 시청자분들에게 좀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천호진 배우님부터 먼저 네, 질문이 들어왔으니 예, 저는 참 배우로서 복이 많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모든 선후배하고 사이가 저는 성격이 별로 안 좋은데 다른 주희가 굉장히 성격이 좋아서 이루군하고 처음 만났을 때도 어색함 없이 이루군이 먼저 스스로 다가와줘서 아주 편한 것 같습니다. 먼저 밥 먹자고 그러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밥은 못 사줬어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주변에 우리 후배들도 그렇고 자꾸 다가와줘서 굉장히 편하게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하고도 처음에 그렇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촬영할 수 있었어요. 에피소드는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솔직하게. 더운 거밖에. 예. 우리 정희로 배우님도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천호진 선배님과 같이 연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 제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에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촬영 때부터 사실 또 장남의 역할이고 저 또한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싶어서 제가 선배님께 먼저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드리고 여쭤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또 저에게 빨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연기하면서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를 잘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배우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신수연 배우님한테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수빈 역할을 준비했을 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고 수빈이도 이제 유튜브를 준비하는 꿈나무로서 저도 꿈나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그리고 또 질문이 어떤 모습으로 캐릭터를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작품을 했을 때 다 학생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엄마 아빠가 나온 적도 드라마로 보여줬을 때 처음이었었는데 네, 이 드라마에서 이제 제 엄마 아빠가 생기니까 너무 좋고 좀 설레고 그리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캐릭터를 준비했을 때 저는 너무 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손상현 배우님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네. 사실 오디션을 볼 때부터 지환이라는 캐릭터가 실제 제 모습과도 굉장히 좀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많았었고, 되게 열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부지 같지만 뭐 항상 진심이 담겨 있다든지 뭐 이런 캐릭터를 보고 오디션 때부터 사실 되게 욕심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엄청난 제 어필도 하고, 오디션 전부터 사실 지환이처럼 더 열정적으로 살아보려고 뭐 진짜 봉사도 다니고 진짜 뭐 아르바이트도 정말 많이 해보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지환이가 사실 이제 극 중에서 전문 트레이너로 나오기 때문에 주 6일 2시간씩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도 만들었고, 이제 사실 30대 이제 성인 연기자로서의 제대로 된 로맨스도 처음 도전해보기 때문에 이게 되게 귀여워 보여야 하나 멋있어 보여야 하나라는 고민도 많이 하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정현 배우님. 네, 제가 맡은 영라라는 캐릭터는 사실 현실에서 조금 되게 보기 어려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랑도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사실 얘기를 되게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했었고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영라는 처음 보여지는 이미지와 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나중에 많이 생기고 또 의외의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게 되게 재밌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되게 폐쇄적인 환경에서 폐쇄적으로 자란 친구가 여러 사건들을 막 경험하면서 자기도 몰랐던 안에 굉장히 뜨거운 무언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보여지게 되는 그런 성장캐인 게 되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손을 들어주셔서요. 마이크를 한번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환경닷컴 김소연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자리하신 분들 중에서 김영석 감독님은 너쿨제로 굉장히 큰 시청률을 기록하셨었고, 이태란 씨 같은 경우에는 왕관에, 그리고 그 천호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내 딸 서영이로 다들 최고 시청률을 찍으신 시청률 어벤져스 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감독님은 본인의 최고 기록 깨는 게 목표라고 하셨지만, 그 천호진 배우님이랑 이태란 배우님께서도 주말 드라마 오랜만에 하시면서 남다른 각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정도의 시청률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태란 배우님한테 먼저 들어볼게요. 예, 어느 정도의 시청률을 원하시는지.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또 그때랑 다르니까요. 그때만 해도 제가 소문난 칠공주 왕관의 식구들이 연달아서 거의 50% 가까이 시청률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랑은 또 좀 많이 다르니까 지금 한 30%면 그 정도 그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네,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죠. 네, 우리 배우들도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벤져스 팀답게 우리 작가님 또 감독님 또 실력이 뛰어나시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배우로서 이번 기회에 좀 연기자로서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나 기대되고 설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호진 배우님께서도 이 수치로 좀 구체적으로 혹시 좀 말씀해 주시면. 그건 하나님도 몰라요. 예. 그냥 저희는 진인사대천명입니다. 그냥 하는 대로 열심히 하고 결과는 시청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했던 좋은 기록들은 그냥 그걸로 묻어둬야죠. 예, 우문현답이었네요. 예, 어쨌든 시청률 어벤져스 분들이 모인 만큼 정말 또 기록적인 시청률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여기 손 들어주셨던 기자분께서 계셔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K스포츠 금빛나 기자입니다. 저는 정인호 씨, 정인선 씨, 그리고 윤현민 씨 세 분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세 분이서 삼각관계를 좀 그리신다고 하셨는데 세 분의 서로 케미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좀 천호진 배우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앞선 질문들과 조금 겹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천호진 배우님 같은 경우 KBS와 합이 굉장히 좋아요. 나왔던 드라마들이 모두 잘 됐고 심지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와 그 황금빛 내 인생으로 대상까지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작품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천호진 배우님께 생각하는 지금 이 화려한 날들의 가장 좋은 점 그리고 이것을 보고 좀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이번에는 정희로 배우님부터 한번 쭉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그 세 분의 그 케미에 관해서. 예. 네, 조금 전에 윤현민 배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형과 저는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절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케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걱정한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형이 워낙 편하게 잘 해주시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현장 분위기도 잘 이끌어 주셔서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또 화면에 묻어나는 것 같고, 또 정유선 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또 대학 동문으로 나오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친한 관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워낙 경력이 오래되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분위기를 또 잘 이끌어 주셔서 저희가 재미있게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화면에 묻어나서 저도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 저 또한 그 이루와 인선이와 이렇게 찍으면 너무 재밌어요, 현장이. 셋이 공통점이 되게 그 화기애애한 그런 현장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으쌰으쌰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뭔가 컷이 나면 되게 집에 가기 싫은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재밌게 씬을 잘 만들고 있고, 또 저희는 거의 매일 봐서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도 같이 라디오를 나갔다 왔고 굉장히 즐겁게 만나면 너무 화기애애합니다. 모든 이런 소소한 에피소드를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세 명의 이런 실제 케미가 드라마에 잘 묻어나오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정인선 씨. 네, 저는 다행히 이번에 너무 멋지고 재밌는 오빠들 두 분을 만나서 지금 현장에서 사실 굉장히 재밌게 찍고 있거든요. 근데 오빠들이 좀 많이 놀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시고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놀려줘서 사실 더 친근하기도 하고, 그래 나를 희생시켜라 라는 마음도 있고요. 근데 이런 케미가 분명 씬들 사이사이에도 묻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된 사이들이니까 그게 더 잘 담길 수 있도록 제가 가시고기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케미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비록 약간 좀 너무 화기애애하고 케미도 좋고 좀 종종 이렇게 놀림을 받는다고 하셨지만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촬영하면서 이런 부분만큼은 굉장히 좀 설렜어요. 약간 이런 장면이 좀 생각나는 게 있었을까요? 네. 나 이때는 진짜 심쿵했다. 설렜다. 설렌 거는요. 그냥 지금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더워서 설렌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랬는데 그거를 착각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면, 더웠던 게 아니라면 오빠한테 고백을 했을 때 매몰차게 이렇게 거절을 이거 스포 아니에요? 예. 저 오빠가 굉장히 학교 선배다 보니까 굉장히 매몰찬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사실 많이 심쿵하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컷할 때는 너무 매몰찬 모습 없이 놀리기만 하니까 그럴 때 조금 설레는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담백한 모습일 때 좀 그럴 때 좀 설레요. 그리고 오빠는
어제 씬을 찍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매너 좋게 이렇게 차 문을 열어줄 때 약간 좀 심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수줍어 하시는데 예, 그 케미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예. 맞아. 천호진 배우님 앞서서 예, 제가 놓쳤는데 2,000원 주세요. 놓쳤으니까. 예, 이제 3,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기자님 그 질문에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 배우란 직업과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사명감까지는 좀 그렇고, 이제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라고 이게 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지독하거든요. 근데 그 현실을 지독한 거를 다 표현을 못한 대신에 조금 순화시켜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냐 던져주는 역할들이 저희 배우나 드라마 제작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던져줄 때 뭘 던져드려서 우리가 이 얘기를 끌고 나가고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해 봅시다 하는 제안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항상 드라마를, 특히나 이 주말 연속 같이 이런 경우는 더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정국도 마찬가지고 희극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그런 거를 주안점을 두고 화려한 날들도 이번에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있으시면 한번 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한번 다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뉴스 이창규라고 합니다. 저 정인선 씨한테 짤막하게 질문 하나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데뷔하신 지 좀 오래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데뷔하고 나서 처음 KBS 주말극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처음 하시는 작품에서 좀 그 전에 나오셨던 작품들과 좀 분위기가 어떻게 달랐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주말 드라마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긴 호흡의 드라마를 해보는 게 사실 처음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좀 많았고, 연기를 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긴 호흡을 해나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선배님들께도 좀 여쭤보기도 하고 오빠들하고도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찍어나가고 있고요. 또 이번 캐릭터에서 조금 다를 수 있는 점이라고 하면 조금은 저다운 모습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실 좀 다른 모습보다 성격적인 면이나 특히 또 제가 목소리가 생각보다 좀 저음인 편이어서 저도 모르게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서 목소리를 좀 높이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은호라는 성격이 저랑 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찍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박정현 배우님께 좀 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그 재벌 그 딸, 그 박영락 캐릭터를 맡게 되셨는데 연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생각했던 이런 삶과 달라서 좀 도전적이었어.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웠어. 이런 부분은 더욱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만 좀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영라가 미술을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도 이제 영라를 잘 표현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익숙하게 그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라마를 촬영하기 전에 미술을 배우러 다녔고요. 지금도 배우고 있고,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크게 영라를 준비한 거였고, 또 영라의 말투나 또 뭐 애티튜드나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친구라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너무 과하지 않나, 좀 더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좀 손상현 배우님께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앞서서 뭐 30대의 뭐 그런 사랑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00년대생이시고 사실 이제 막내시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시청률 어벤져스 또 이제 베테랑 배우분들과 함께했는데 촬영 현장에서 우리 선배님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받기 위한 본인만의 비법 혹은 더 많은 귀여움을 받기 위한 본인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우리 기자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주시죠. 네. 제가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다들 누나들이랑 형 이제 선배님들이고, 근데 제가 딱히 뭘 안 해도 이제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타고났다. 예. 네, 저를 좀 죄송합니다. 근데 형들이 되게 현장에서 좀 분위기를 되게 편하게 해주세요. 이루 형도 그렇고 이제 현민 형도 처음에 이제 세트 들어가기 전에 첫 세트 때는 이제 막내가 춤과 노래로 신고식을 해야 된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저희 어머니 선배님께 엄마 저 진짜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또 장난인 거 알려주시고 그때 네 그냥 잘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본투비 이제 매력남이라고 또 어필까지 해주셨던 우리 손상현 배우님이었습니다. 이번엔 신수현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셨겠지만 이번 딱 작품을 통해서 내가 시청자분들한테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서 눈도장을 찍겠다, 이런 부분만큼 내 이름 석자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될지 좀 공유를 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그 학생 역할을 계속 했어가지고 뭐 시크하거나 털털하고 엄청 약간 상여자인 그런 캐릭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주말 드라마로 수빈 역할로 수빈이랑 저랑 거의 80% 정도 싱크로율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이 친구도 되게 생긴 거랑 다르게 밝고 엄청 명랑하게 하는 친구구나라는 그런 정도만 기억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기자분들 중에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제는 어느덧 또 마칠 시간도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럼 마지막으로 좀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또 이 제작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영석 감독님부터 이렇게 쭉 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박정현 배우님부터 역순으로 이렇게 쭉 오겠습니다. 이 화려한 날들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처음으로 공개가 될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우리 화려한 날들 많이 봐주세요 하는 또 이런 좀 애정어린 그런 부탁의 말씀까지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시청자분들의 인생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많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가족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서요. 온 가족 모여서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상현 배우님. 화려한 날들이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기억됐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뭐 좀 많이 봐주시라는. 저희 화려한 날들이 이제 이렇게 또 매력 어필을 또 이렇게 틈을 통해 보여주시는 손상현 배우님입니다. 네, 화려한 날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일상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뭐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뭐 이런 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드라마 속에서 좀 위로도 많이 받고
그럴 수 있는 드라마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신수현 배우님. 이제 화려한 날들이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시놉시스도 봤었는데 결국에는 가족이라는 게 정말 지지고 볶고 승질내고 정말 짜증나고 좋을 때도 좋고 싫을 때도 너무 가족이 싫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 시청자분들이 느꼈을 때 그래 가족은 이래도 가족이지 라는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란 배우님. 네, 우리 화려한 날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저 고성이 캐릭터는 제가 그동안 좀 인간적이고 털털한 역할을 많이 해와서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번에 정말 너무나 다른 캐릭터로 인사드리게 됐거든요. 저 고성이 캐릭터도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좀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호진 배우님. 예, 끝날 때까지 시청자분들께서 끝나고 나면은 쟤네들 한판 참 열심히 잘 놀아줬네 그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것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현민 배우님. 네, 6개월이 넘는 대장정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요. 무더운 여름에는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시원한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고 또 추워질 겨울에는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따뜻한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옆에 계신 천호진 선배님을 2017년도 연기대상 때 그 수상 소감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꼭 천호진 선배님과 연기를 하고 싶다 그런 순간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속으로 외쳐왔는데 그러한 화려한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 같아서 함부로 연기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다 에너지를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연기할 테니까요. 즐겁게 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인선 배우님. 네, 이제 저희 드라마가 곧 시작하는데요. 저는 화려한 날들이라는 드라마의 대본을 처음에 읽고서 이 드라마의 느낌은 참 사계절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각자의 계절을 보내고 계실 텐데 저희 드라마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맞닿아 있는 나와 비슷한 계절을 보내는 인물들에게 많은 공감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번 드라마 시작하면서 사계절 열심히 잘 표현해 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이제는 정희루 배우님께. 네, 앞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감독님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이 정말 열정을 갖고 그 에너지를 갖고 촬영하고 계십니다. 그런 에너지들이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드라마는 이제 가족의 의미, 가족의 존재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드라마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석 감독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무조건 재밌는 드라마로 일단 기억되고 싶고요. 근데 그 재밌는 드라마라는 것이 어떤 말초적인 어떤 자극이나 이런 걸 통한 것이 아닌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재미, 그런 따뜻함, 그런 눈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그런 씬은 한두 씬은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로써 공식적인 순서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제작 발표회를 통해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영석 감독님과 또 배우분들을 직접 함께 자리에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KBS ETV 새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의 첫 방송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제작 발표 현장에 함께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전해주시고 이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일어나 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 기자분들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내빈 여러분께 인사.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과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9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처음으로 방송될 KBS ETV 새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의 첫 번째 출발에 뜨거운 관심과 많은 애정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여러분들의 날들도 더 화려한 날들로 수놓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